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했지. 법 불침투 이론 이런 거 했다, 그지? 법 불침투 이론은 뭡니까? 법은 법인격 안으로는 침투할 수 없다, 이런 거다, 그지? 법인격들 사이에서만 존재합니다, 그지? 법인격들 사이를 외부 관계라고 하고요. 법인격 내부를 내부 관계라고 한다, 그지? 외부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뭐야? 법이겠지.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행정 규칙입니다, 그지? 또 외부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일반 권력 관계라고 말하고요. 내부 관계를 특별 권력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이해됐어?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법규성이 없다 그랬다, 그지? 행정규칙에 관해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건가 하면 법규성 논의를 제일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행정규칙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어떤 것이 있느냐, 유형별 구분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이걸 누가 빨았나? 물이 잔뜩 묻어 있네. 이게 왜 이래? 이게 또 물이. 안 지워지는데? 잘. 이거 가지고 물놀이 하지 마. 응? 안, 참나. 그래요. 유형별 구분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있잖아. 세 번째는, 뭐, 1번에 관련되는 건데, 법령 보충 규칙하고, 규범 규칙의 관계,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 행정규칙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법규성이 없는데, 법규성이 있게 되는 계기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법규명령보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고 해놓고 또, 법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는 거지. 그치? 2번부터 할게. 유형별 구분, 저거부터 할게. 행정규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지? 이런 거는 뭐 그냥 단순한 암기거리지. 고시 등 해당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령 등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고시 등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일정하게 정해진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지? 말 그대로 고시, 알려주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그지? 고시, 알릴고 보일시, 그지? 고시 등은 고시, 공고, 지침, 대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령 등은 훈령에 유사한 것들을 말한다. 그지? 훈령 등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휘 통제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이야. 발하는 규칙이야. 그래서 훈령 등에는 훈령, 예규, 지시, 일일 명령 이런 네 가지 유형의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요 네 가지 것들은 다 중요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장 보편적인 게 훈령이지, 그지?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뭡니까? 이 장기간 지배를 위해서, 지휘를 위해서 바라는 그런 뭐 명령이다 이래 돼 있지, 그지? 예규는 그 책에도 있지만 사무의 반복적인 사무 기준, 처리 기준, 업무의 통일적인 수행을 위해서 뭐 그래 돼 있지, 그지? 그런 특징. 지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직무상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을 구분하는
그런 절대적인 잣대가 없다는 거지, 그지? 실제로는 막 섞여서 씁니다, 그지? 개념적으로는 이 네 가지를 자세하게 구분하지만 실제 구분의 필요는 없다,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시, 공고, 지침 이 세 가지도 구체적으로는 조금 학문적으로는 다르게 정의되긴 하지만 실제로 차이는 없어, 그지? 그래서 이 어떨 때 훈령을 바라고 어떨 때 예규를 바라고 어떨 때 지시를 바라는지를 막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법학을 하는 관점에서는 원래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었구나, 그지? 뭐 이거는 반복적인 사무 처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 뭐 이런 거지. 그런 거는 기억해 두는 건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문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시행문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지? 조문의 형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법조의 형식을 따르는 거예요. 1조, 2조, 3조, 4조, 그지? 시행문의 형식을 따른다는 말은 공문 처리한다는 그런 말이겠지, 그지? 그래.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요거만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고시라는 거. 고시는 많이 쓰인다, 그죠? 고시. 고시에는 우리 책에도 내가 정리해 놨지만 세 가지 유형의 고시가 있다고 그래. 첫째는 법규명령이나 행정 규칙으로서의 고시야. 그 다음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고시. 성격이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전형적인 거지, 그지? 예. 그 다음에는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고시. 효력 발생 요건, 요까지만 쓸게. 어로서의 고시, 그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것이 있단 말이지, 그지? 맨 위에 적은 걸로 봐서는 이게 제일 보편적인 모습인 모양이지, 그지? 우리가 지금 뭐 배우노?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를 배우니까 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가 가장 전형적인 폼이다, 그지? 책에 설명해 놓은 것을 금방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해서 하급기관한테 알려준다 뭐 이런 뜻이야, 그지? 그래서 행정사무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규칙인데 그 근거가 말이야. 근거가 법률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뭐의 기준에 관해서 장관이 정하겠다, 땡땡 관서의 장이 정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때는 법규명령으로서의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지? 우리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하겠지만 예전에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는 계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다, 그지? 기억나나? 첫째 뭐 배웠어? 우리 배운 거, 많이 배운 거, 자기구속의 법리하고 관련되는 게 뭐죠? 재량준칙, 또 뭐 배웠어? 법률 대위규칙이라는 거 배웠고, 그지? 마지막에 뭐 했어요? 법령 보충규칙이야, 그지? 법령 보충규칙,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곳이, 요게 사실은 뭔가 하면 있잖아. 행정규칙인데 법규성을 띠는 거라서 얘가 사실은 법령 보충규칙인 고시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법령 보충규칙인 고시, 그지? 행정규칙인데 법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규명령으로서의 고시 이렇게 부른다, 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령 보충규칙인 고시를 말하는 거야. 얘하고 얘의 차이점, 공통점 뭐라고?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지? 차이점 뭡니까?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것,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 그지? 예. 법령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령, 그 근거하고 있는 법령의 법규성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일반적인 형태의 고시야, 그지? 행정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해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한테 하달한단 말이야, 그지? 두 번째는 행정처분으로서의 고시입니다. 행정처분으로서의 고시는 고시가 바로 처분이 된다는 말이지, 그지? 우리 지난번에 그런 거 했잖아. 예, 집행기관의 처분에 매개 없이 바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무슨 명령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 대상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면 처분적 명령이 되는 거, 그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상이 되면 집행적 명령이 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요? 그런 것처럼 있잖아. 고시도 행정처분으로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 고시를 함으로써 이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는 거지, 그지? 예컨대 어떤 게 있다고 돼 있니? 청소물이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고시를 하면 바로 그것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처분을 받은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지? 제한을 받게 된단 말이지, 그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하는, 요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어떤 기관에서 하노? 예? 어떤 기관에서 이거? 이런 일을 하는 행정기관의 이름 뭐야? 응? 아, 여성가족부에서 합니까? 땡. 어디서 하겠노? 여성가족부에서 해. 우리 다른 나라 사나? 요건 어디서 하는가 하면 있잖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시험에 안 나와. 아니, 상식이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이게 아니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이게 민간인이게. 공무원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공사 시험 치듯이 있잖아. 이게 시험 쳐서 들어가면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근무하기를. 자, 행정행위 효력 요건 발생으로서의 고시는 처분된 내용을 알려준다, 이런 뜻이야. 사실은 처분된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건데, 예컨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행정업무 효율화의 규정, 행정업무 효율화에 관한 규정에 보면, 행정업무 효율화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고문서에 의한 공고가 있어. 요게 이제 그런 곳이야, 그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겁니다. 행정의 작용이라는 것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 그죠? 법령을 공포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알아야지 구속력이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법령도 효력의 발생 요건이 바로 공포인 거지, 그지? 예. 남하경이한테 군대 오라고 이렇게 징집 명령을 내립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하노? 남하경이가 징집 명령을 통지를 알게 됐을 때 그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지? 예. 그런 것처럼 행정의 작용이라는 것이 효력을, 왜? 군대 갔다 왔나? 안 갔다 왔어, 아직.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수령을 거부할 수 없어. 반송 안 됩니다. 근데 행정이 통지하고 싶은데 말이야. 통지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그런 경우 있겠지, 그지? 주소가 불명한 경우, 그지? 그런 경우는 뭘 하는가 하면 공시송달이라는 걸 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에다가 이렇게 게시판에다 그 사연을 써놓습니다. 그러면 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줬다, 이런 말이지, 그지? 그래서 공시함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본다는 거지, 그지? 송달의 방법은 우편송달,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공시송달, 그지? 그래서 송달의 방법인 거예요, 그지? 그런 게 있고, 그거는 특정인이 일정한 사람이 특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게 공시송달이야, 그지? 예,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한테 일방적으로 알려줘야 될 때가 있지, 그지? 그럴 때가 공고문서에 의한 공고를 합니다, 그지? 그래서 공고문서에 의한 공고는 있잖아. 5일이 지나면 아, 상대방이 알았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지? 5일이 지나면 상대방이 알은 걸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그지? 예. 실제로 나 5일 지났는데 몰랐어. 그래도 상관없어. 그냥 5일 지나면 무조건 안 걸로 보는 거야, 그지? 여러분, 간주라는 말의 의미 알지, 그지? 간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야? 두 자로 본다. 응? 볼간자. 무슨 주자인지는 몰라. 하여튼 이렇게 써. 빨리 써서 또 틀릴까봐. 자, 간주는 어쨌든지 본다. 뭐뭐라고 본다는데 이건 있잖아. 강제로 그렇게 인정해버리는 것. 추정하고는 다르지. 추정은 다른 반정이 있으면 뒤집어지지, 그자? 얘가 여자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야. 이는 추정했는데 아, 다른 반정이 있으면 남자 된단 말이지. 근데 간주라는 거는 있잖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봐주는 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야, 그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또? 의제라 그래. 다 같은 말이야. 간주, 본다, 의제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나? 성년의제란 말 들어봤나? 성년의제. 어떨 때 성년이 돼요? 결혼하면 성년이 돼요. 응? 원래는 몇 살이 성년자가 되어야지 결혼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성년자가 안 됐는데 결혼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18세가 결혼했어요, 그죠? 예. 성년의제는 있잖아.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하면 성년으로 봐주는 거. 얘가 18살인지 16살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년으로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함으로써 민법상의 법률 관계에서 능력자로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죠? 물론 다른 법에 의해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지? 17살 난 애가 결혼해서 성년으로 민법상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보고는 또 받는 거지, 그지? 술집에 못 가는 거야. 의제라는 말이 생각나서. 그래요. 어쨌든지, 요게 이제, 요게 보이길래 내가 하는 말인데, 아까 그 공시송달에 의한 공고는 있잖아. 공시송달에 의한 공고는 14일이 지난 다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건 좀 다르지, 그지? 얘는 며칠? 5일이 지나면은, 공시송달에 의한 공고는 14일이야. 그 근거도 다릅니다, 그거는. 공시송달의 경우는 있잖아. 공시송달의 경우는 땡땡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다, 그죠? 그래요. 흘령등. 자, 예전에 한 거지만 다시 행정규칙,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 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재량의 준칙이다. 두 번째는 법률을 대위하는 규칙이다. 세 번째는 법령을 보충하는 규칙이다. 그지? 참고로 하고 규범을 구체화하는 규칙이다.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이란 말이야. 그지? 이 말은 행정규칙이지만 법으로서 성격을 갖게 되는 규칙이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자, 이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했으니까 이 셋 중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셋 중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복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요거는 빼놓고 요건 안 배웠으니까 그지? 이 셋 중에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복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뭘까? 응? 말고 뭐라고? 1번 재량준칙은 지 스스로는 안 됩니다. 뭐를 통해서 됩니까? 평등규칙이 중간에 끼어들어야지 돼. 걔의 도움을 얻어야 돼. 그죠? 얘는 평등원칙을 뭐로 해서 매개로 해야지. 매개로 해서 복규성을 갖게 됩니다. 그지? 그러면 뭘까? 그러면 스스로 복규성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2번? 2번. 법률 대위 규칙은 법률을 대위하는 규칙이야. 그지? 법률 대위 규칙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랬지. 그지?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스스로 복규성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뭐야? 요거는 뭐의 일종이다? 이렇게 배웠어? 재량준칙의 일종이다. 재량준칙의 일종이다. 어떤 게 다수설이라 그랬죠? 재량준칙의 일종이다. 이게 다수설이야. 그지? 스스로 요거는 사실은 내가 해석해서 쓴 거고 스스로 법률을 대위한다 그런 뜻이야. 원래 견해는. 그런데 스스로 법률을 대위한다는 견해는 이해가 됩니까? 스스로 법률을 대위하면 스스로 복규성을 갖게 된다는 건데 스스로 복규성을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왜? 행정규칙이라는 게 복규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승인받는 절차가 없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그냥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견해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자, 법령 보충 규칙은 스스로 복규성을 가질 수 있나?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스스로 복규성을 가질 수 있는 행정규칙은 없습니다. 없어야지 됩니다. 또 스스로 복규성을 가지면 정말로 법치주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없다. 법령 보충 규칙은 뭐라 그랬어? 법령 보충 규칙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근거와 결합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근거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갖게 된다. 그지? 예컨대 법령이라는 말은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합한 말이잖아. 그지? 이렇게 쓰면 또 나중에 착각할라. 땡땡 법률에서 땡땡 법률 제7조에서 땡땡땡에 관한 사항은 뭐 장이 정한다. 땡땡의 장이 정한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 법률에 있는 요 규정하고 실제로 이 몸이 장이 정한다고 했으니까 행정규칙 규정하고 결합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요게 땡땡 법률 시행규칙인 경우에도 된다 안 된다? 땡땡 법률 시행규칙에 뭐에 관한 사항은 땡땡의 장이 정한다. 요런 경우에도 법령 보충규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령이란 말은 어떤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것은 법령 보충규칙이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규범 구체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범 구체화 규칙. 요거는 독일산이야. 독일에서 온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사실 성격이 땡땡 비슷해. 비슷해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규범 구체화 규칙이 한국에 개수됨으로써 법령 보충 규칙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과거에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하고 얘는 조금
구분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지?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둘 다 법규성이 있는 행정규칙이구나 하는 점은 공통점이야.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이구나. 차이점 뭔가 하면 차이점은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두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차이. 첫째는 있잖아. 첫째는 일반적. 요 앞에는 법령 보충 규칙이야. 법령 보충 규칙. 요 뒤에는 규범 구체화 규칙. 법령 보충 규칙은 일반적이라는 말은 영역에 관계없이 그런 말이야. 특정하지 않아, 영역이. 그런데 규범 구체화 규칙은 기술 전문적인 영역에 한정이 됩니다. 기술 전문적인 영역. 기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입법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기술 전문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그 자체에 입법 형성권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얘는 근거가 필요해. 근거가 필요해. 근데 얘는 근거가 불필요해. 근거라는 말은 뭐야? 법령의 근거, 그지? 법령의 근거가 얘는 필요한데 비해서 얘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네 가지 중에서 행정규칙 스스로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규범 구체화 규칙입니다. 그죠? 그 대신에 규범 구체화 규칙은 영역을 어떻게 한정한단 말이야.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만 할 수 있다. 그죠? 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법 능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 스스로 입법을 하겠다는 거지. 그지? 그 전문적인 테두리 한해서만 하겠지. 그지? 그래서 대강 정리가 됐어. 옛날에 객관식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많이 나왔어. 다음 중 법규성이 있는 행정규칙이 아닌 것은 재량존칙, 법률대위규칙, 법령보충규칙, 규범규체화규칙 5번에 법령해석규칙 이런 거지. 그지? 법령해석규칙은 법규성이 없어요. 그지? 물론 있지. 물론 얘하고 다른 것하고 성격이 맞물릴 수는 있어. 법령 보충 규칙이면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좀 답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법령 해석 규칙은 법규성이 없습니다. 법규성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 규범이 될 수 없고요. 인간의 행위 규범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지? 행위 규범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그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말이야, 그지?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느낌이 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법령 해석 규칙은 법령에 나타나 있는 규정 내용을 해석을 한 규칙이야. 응? 예를 들어서 있지. 노동법에 보면은 부당노동행위 하는 거 있어요.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는 뭐 나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걸 거야. 그 노동조합 활동하잖아, 그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한테 불이익 주는 거 이런 건 나쁜 행위잖아, 그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행위의 범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거 부당노동행위 아니야? 헷갈릴 때가 많겠지.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정해가지고 행정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알려줬어. 이런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렇게. 그런 게 뭡니까? 법령 해석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됐어요. 판사는 노동부 장관이 정한 이 부당노동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규칙을 재판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 아니다.
삼아야 하지 않는다. 그지? 재판의 중고로 삼으면 안 돼요. 이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뭐 그런 뜻이야. 행정법은 들어서 아 그럴 것 같아 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내가 배운 게 이거였어?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배운 거 하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안 배우면, 이야기 안 하면 그 말이 그 말인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요. 자, 하나 더 여러분 물어볼게. 행정규칙도 행정 조직에 관한 규칙하고 작용에 관한 규칙이 있을 거다. 그지? 이 법규성이 논의되는 이런 규칙들은 주로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어? 작용적인 규칙이야. 그지? 조직적인 규칙에는 법규성이 논의될 여지가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지. 예. 조직에 관한 규칙은 주로 뭐를 이야기한다 그랬어? 사무의 배분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그지? 작용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작용하는 거 아니야. 그지? 국민들한테 작용해야지 법규성이 등장하든 말든 하겠지. 그렇습니다. 자, 웬만큼 했고요. 자, 그러면 행정규칙의 법적인 성질은 뭐냐? 지금 우리가 배운 걸 다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다.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규성이 없다. 성질상 법규성이 없다. 그지? 왜냐하면 국민들로부터 승인받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규칙 중에는 때로는 말이야, 재량준칙이나 법률 대위규칙이나 법령 보충규칙이나 이런 형태로 국민들한테 법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법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예요. 매우.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자, 내가 어떤 영업을 시작하려고 해. 이 영업이 법적으로 가능한 영업인지 가능하지 않은 영업인지 허가 신청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법과 그 영업과 관련된 법과 행정규칙, 다양한 이런 행정규칙을 적용해가지고 너 영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말이지, 그 사람이 공무원이 법과 행정규칙에 따라서 집행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도 행정규칙도 동등하게 여겨진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아 그러면 행정규칙이라는 것을 법이라고 그냥 해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지. 그지? 예.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을 법이라고 인정해버리자는 거야. 그지? 예. 그게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입니다. 그지? 다시 정리.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예.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한 거라서 그것이 그 자체로 법은 아니다. 그지? 근데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이런 것처럼 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체감을 저렇게 법으로서 체감하게 되니까 행정규칙을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부르자 이게 행정규칙의 법규설이고요. 아니야. 행정규칙이라는 건 법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비법규설이고요. 행정규칙은 법은 아니지만 법에 준한 것으로 봐야 돼가 준법규설인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쟁은 법규설, 비법규설, 준법규설 꼭 써줘야 되나? 그냥 들어도 되는데. 그래, 세 가지가 있어.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법령 보충 규칙에 대해서 있잖아. 법령 보충 규칙에 대해서 비법규설에서는 법령 보충 규칙을 법규라고 할까, 법규 아니라고 할까? 비법규설,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라고 해야 돼라는 견해에 따르면 법령 보충 규칙은 법규일까, 법규 아닐까? 여러분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거. 시원한 법규라고 그럴까, 법규 아니라 그럴까? 아, 그래요.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 법규설이든 비법규설이든 있잖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런 거지. 학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지. 학설이라는 것은
대부분에 대한 평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지, 그지? 내가 행정법 강의를 처음 할 때 들었던 예라. 내가 처음 대학 교수가 될 때 있잖아. 이 공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제목이 행정명령의 현대적 의의를 설명하래. 행정명령의 현대적 의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행정규칙이란 말도 안 쓰고 행정명령의 현대적 의의를 설명하라. 결국 뭐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설명하라 뭐 이런 내용이지. 그게 그 내용인지 알면은, 참 모르면은 그러면 뭐 자격이 없는 거겠지. 어쨌든 이제 그때 뭐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지 내가.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포도주야, 그지? 이제 포도주 이제 반만 남았단 말. 반만 그자. 이제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뭐 이런 것이, 그지? 반이나 남았네, 낙관적인 사람. 반밖에 안 남았네, 비관적인 사람, 그지?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말이지, 그지? 이 반 남았다는 거에 대한 사실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학설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학설은 있잖아. A설, B설, C설, D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론이 같아. 대부분의 경우에 결론이 다 다른 그게 무슨 학설이야. 학설로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지. 그런데 요 경계에 있는 부분, 요거 반이야, 이거 반 아니야, 그지? 요거 반에 속해 아니면 반 넘는 거에 속해. 요런 게 다른 거지. 예? 그런 것처럼 법규설, 비법규설은 있잖아. 법규설. 그 행정규칙을 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야. 이런 사실을 다 인정할 때 그래도 행정규칙 법 아니라고 볼래? 그래도 법이라고 볼래? 이런 관점이라는 거지, 그지? 법은 아니지만 법에 준하는 걸로 볼래? 그지? 법에 준하는 걸로 볼래? 준법규설인데 있잖아. 제일 속편한 게 뭐야? 준법규설이 제일 속편하지, 그죠? 법은 아니지만 법에 준해, 이거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학자들은 있잖아. 학자들은 원래 싸우기를 좋아하잖아, 그지? 싸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준법규설 이런 거 잘 안 해요. 준법규설은 이제 실무가들이 많이 하고요. 학자들은 법규설, 비법규설, 그지?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자, 비법규설이 종례통설이고 됐어. 그건 넘어가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권력적인 기초나 규율의 대상이나 효력이나 위반의 효과라는 것은 법규와 비법규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야, 그지? 봐봐. 권력적인 기초, 법규는 뭐가 필요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해, 그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행정규칙은 법적인 근거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어. 종진아, 행정규칙이 위반하면 그 효과는 행정규칙에 위반해서 행정기관이 처분을 했어, 그자? 그 처분은 위법하여 위법하지 않아요?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위법하다, 그렇지 않다? 어? 아니, 행정규칙에 위반하면 위법하지 않지, 그지? 그래, 졸지 마. 이 시간에 졸면 어떡해? 응? 그래요. 권력적인 기초는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규율 대상은 행정규칙은 누구만 규율합니까? 행정만 규율해, 그지? 그걸 편면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 뒤에 거하고 연결해서, 효과하고 연결해서. 또 법규는 누굴 구속합니까? 행정도 구속하고 국민도 구속하지, 그지?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이 있다. 양면적 효력이 있단 말. 165페이지, 164페이지 한다. 그래요. 법규설은 이제 행정규칙이 법규라는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야, 그죠? 첫째는 뭡니까? 법규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네, 그죠? 법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자, 이런 거지. 네가 한번 봐라. 요거는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있잖아. 그 뒤에 특별명령 법규설하고도 관련되는데 일단 봐봐. 자, 대한민국
서울시, 성동구, 하경이, 시원이, 철수, 영이 뭐 이래 있다. 그죠? 법은 어디에서 존재해? 이 사이에서 존재한다. 불침투 이론 아이가 그지? 예, 그래. 법은 요 사이에서만 존재하는데 요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 행정규칙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행정규칙도 하나의 규범이잖아. 그지? 행정규칙도 뭡니까? 요 조직 구성원들끼리는 약속인 거고 규율인 거지. 그지? 그러면 야, 이 밖에 있는 약속만 약속이고 요 안에 있는 약속은 약속도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법은 법인격 사이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적 법권론이라 그래. 예, 차원이 하나란 말이지, 그지? 법권론. 법의 권역이 하나밖에 없다. 이론적 법권론. 예, 이론적 법권론. 요 안에서의 규율도 있잖아. 밖에하고는 다르지만, 밖에하고 다르다는 거는 뭡니까? 권리 의무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진 않지만, 일방적으로 지배자가 종속자를 지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규율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안에도 법이 있다라는 게 이원적 법권론이야. 법의 권역이 두 군데다, 그죠?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그지? 그래서 이원적 법권론을 주장한단 말이야. 요 안에서의 것도 법이다. 이게 특별명령 법규설이야.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법규 개념을 이거에 너무 한정하지 말자, 그죠? 여기서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규율도 법이라고 보자는 게 법규 개념의 확대. 이해됐지? 대답했다고 치고. 그래요. 168페이지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특별명령 법규설이 그런 겁니다. 아까 말한 거 이원적 법권론. 그 위에는 규범 해석 규칙이 왜 법규성을 가질 수 없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준법규설. 그래요. 법규에 준하는 성질. 자, 사실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에서는 법규설이 뭔지, 비법규설이 뭔지, 준법규설이 뭔지 이건 너무 쉬운 이야기잖아. 그죠?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법규성을 행정규칙은 어떨 때 법규성을 구체적으로 갖게 되는가, 요 세 가지의 사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지? 그리고 이 실무행정에서는 있잖아. 이것이 어떤 이유로 법규성을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지? 설명하는 게. 자, 법령 보충 규칙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의 것을 공부합니다. 법령 보충 규칙이 아니라 참. 이건 법령 보충 규칙은 아니야. 법령 형식의 행정 규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법령 형식의 행정 규칙. 법령 형식의 행정 규칙이라는 말은 법령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행정규칙인 거, 그지? 행정규칙이라는 말은 뭐를 정한 것이라는 뜻이라고? 경수? 그래, 뭔 규정을 정한 건데? 행정규칙이라는 말은 무엇을 정하고 있는 것일까?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뭐를 정하는 거라 그랬어? 행정, 사무, 처리 기준을, 그지? 요거는 행정, 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 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얘가 법령의 형식을 갖고 있어. 행정 사무 처리 기준은 주로 어떤 형식을 취해야 돼? 훈령 등의 형식을 취하거나 고시 등의 형식을 취해야 되잖아. 그지? 그게 본래의 모습인데 얘가 법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예컨대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시행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시행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그 법적인 성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예. 이런 경우에는 있잖아. 얘는 법이냐 아니냐 이런 말이지. 그지? 법규성 유무.
일대의 법규성 유무라는 것은 이게 법인지 이런 말이야, 그지? 법하고 규칙은 적용상 어떤 점이 달라요? 법하고 규칙은 적용상 어떤 점이 달라? 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규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준수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지? 반드시 준수돼야 되는데 그걸 규칙으로 만드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겠지. 그건 법치주의 위반이야.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은 법으로 정해야 돼. 근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못 지킬 수도 있어. 대개의 경우에는 그 룰, 자,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이런 방식이야. 따라와. 이게 행정규칙이야. 그럼 다 거기 따라가야 되겠지, 그지? 근데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규칙을 따르는 게 법적으로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돼. 그러면 안 따를 수도 있겠지. 그게 규칙이야, 그지? 법이라는 것은 위헌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 그런 차이가 있어. 자, 지금 공부하는 것은 행정사무 처리 기준이 법령의 형식으로 된 경우에는 법으로 볼 거냐, 그냥 규칙으로 볼 거냐, 그런 논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여기서 하나만 하자, 하나만. 얘 두 개는 어쨌든지 그냥 명령이니까 묶어 간다고 보고요. 얘는 법률이잖아, 그죠? 얘는 법률이고 얘는 명령이잖아, 그지? 예. 얘는 사실은 논의의 대상이 안 됩니다. 법률이라는 거는 있잖아.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로 존재하는 이상 무조건 법입니다. 왜? 성인 과정을 거쳤잖아, 그지? 얘는 성인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 얘는 무조건 법이야. 무조건 법이야. 문제 없어. 얘가 문제가 돼, 얘가. 자, 여기는 학설과 판례가 있겠지. 첫째, 학설. 학설. 학설은 뭔가 하면 형식설입니다. 형식설. 형식설이라는 건 뭐야?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가 그것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야, 그지? 형식설에 따르면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나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사무처리 기준을 시행령으로 적어놓은 거, 시행규칙으로 적어놓은 거는 뭐로 본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법규로 본다는 말이야, 아니면 법규 아닌 것으로 본단 말이야? 법규성을 인정한단 말이야, 그지?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규로 본다 또는 법규 명령으로 본다, 이런 말 써도 다 같은 말이야, 그죠? 예. 두 번째는 구판례. 옛날 판례는 실질설이야. 실질설. 구판례는 실질설이니까 실질설은 뭡니까? 행정사무처리 기준이냐 아니냐로 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로 보겠어? 법규 아닌 것으로 본다, 그지? 다른 말로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같은 말이야, 그지? 세 번째는 새로운 판례. 새로운 판례라고 하지만 한 20년도 더 된 이 정도면 우리는 새로운 거야. 20년 정도면 우리는.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시행령. 시행령은 누가 발한다 그랬죠? 시행령은 누가? 대통령령으로 발하잖아, 그죠? 대통령령으로 발하는 경우하고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누가 발해? 부령으로 발하잖아, 그지?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행령의 경우에는 법규로 보고요. 이게 형식설을 취하는 거지. 시행규칙으로 정된 경우에는 법규 아닌 것으로 본단 말이야, 그지? 실질설. 그래. 그럼 왜 이렇게 다르냐? 왜 이렇게 다르냐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 보시오. 그지?
사실은 있잖아. 왜 다르냐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례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 다르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양자의 차이는 없지만 사법 정책적인 이유로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사법 정책적인 이유로 법규성을 인정하겠다. 그 말은 사실은 뭔가 하면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은 법적인 정당성을 가져가는 거지.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거로 뽑는 직이란 말이야. 그지? 이 부는 임명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감안한, 법적인 정당성을 감안한 그런 판단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법규다, 그죠? 이거는 법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지, 그지?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를 하나 더 해봅니다. 여기 응용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제재적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제재적 처분이라는 거는 예컨대 이런 거야. 뭔가 잘못하면 경고를 하고요. 영업 정지를 하기도 하고요. 업장을 폐쇄하기도 하고요. 허가를 취소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제재적인 처분이라 그래. 그지? 예. 국가가 영업자를 제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 벌금을 과하기도 하고, 형사벌이야. 그지? 과태료를 과하기도 하고, 질서벌이라고 그래. 그리고 경고나 영업 정지나 폐쇄 명령이나 허가 취소나 등과 같은 이런 제재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점은 사실은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야. 제재적인 처분 기준이다. 그지? 자,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했어.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매했다. 요 위반 행위야, 그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은 한 번 걸렸을 때 이런 말이고요. 2번 걸렸을 때, 3번 걸렸을 때, 요거는 한 번 걸린 날로부터 1년 이내야. 그래서 자꾸 걸리면 어떻게 하겠노? 가중처벌 하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걸리면 영업 정지 1월이야. 정지 1월. 요건 내 가상의 예입니다. 정확하지 않아. 뭐 비슷한 규정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 2차 위반하면 3월에 처분합니다. 3차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합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있잖아. 그 구청장이 1차 위반 처음에 단속했는데 바로 허가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요 처분은 적법한가가 문제야, 그제? 이 처분은 적법한가? 1차 위반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한 것은 적법한가, 그지? 제재적인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말은 이거는 제재적인 처분 기준, 행정 규칙을 정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지? 행정 규칙 중에서 제재적 사무 처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이다, 그지?
행정규칙은 대개는 이렇게 따르는 게 맞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행정규칙의 의미입니다. 그지? 예. 그래서 허가 취소는 가능해. 왜? 이 미성년자 전용 술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그지? 예.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행정규칙도 법하고 똑같이 역할을 합니다. 그지? 근데 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자,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요것만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입니까? 행정규칙입니까? 법규명령이잖아. 그지? 법규명령인데 행정규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판례에 따르면, 그지? 이거는 뭡니까? 실질설에 따라서 행정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지? 예. 학설에 따르면 법규명령이란 말이야. 그지? 다시 정리하면 행정규칙은 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한 건데, 사무 처리의 기준을 정한 건데, 합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할 때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행정규칙의 의미라는 거지. 법규명령, 법은 말이야, 법규인 것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지? 근데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고는 공무원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적용할 안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합리적으로 나는 판단한다고 했는데 안 합리적이래. 이러면 처치곤란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은 실제로는 있잖아. 규칙을 법하고 동일시하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언론에 뉴스에 그런 거 나오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규칙이 그렇다는 이유로 그렇게 집행한다. 그지? 예?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행정공무원이 다른 결정을 내리잖아. 그지? 만약에 그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는 자기가 다 덮어씁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자기 면책이 되는 거예요. 면책이. 규칙을 따랐다는 이유로. 그지? 그러니까 그냥 우린 그걸 뭐라 그래?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이렇게 말하지. 창의력 없는 공무원.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더라는 거지. 그지? 사실은 그런 판단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행정법 배우겠나? 안 배워도 되지, 그죠?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는 나도 그게 어떤 게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거야. 자, 안 한 거 하나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3번하고 특허 등의 인가 기준을 정한 경우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판례는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기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이를 법규명령이라고 하였다. 일부 견해는 이 판례를 들어 불용으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인 성질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 태도가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교과서에 쓰고 있어요. 즉 종래와는 달리 불용으로 정한 인가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본 판례라고 이해한다. 시행규칙으로 정한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라고 해야 되는데 법규명령으로 했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사실은 이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지적하려고
어떤 교과서인지 쓰면 싫어할까봐 안 썼어. 근데 여러분이 많이 보는 교과서, 2대 교과서 중에 한 교과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행정사무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거든. 요 행정규칙의 수범자는 누굽니까? 기본적인 1차적인 수범자는 누구야? 행정기관이야. 사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정한 거라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행정기관이라고요. 그게 적용이 됨으로써 국민한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 말한 여객운수사업법상의 인가 기준은 있잖아. 수범자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아니라 그냥 법규 명령인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무 처리의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법규 명령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오해를 했다.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은 숲을 보고 나무를 안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숲만 보는. 뭔 소리야? 거꾸로.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면 계속 시행규칙만 보고 있다가 있잖아. 시행규칙은 모든 판례가 땡땡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은 행정규칙으로 해석한다. 다 이래 하거든. 그것만 보고 있다가 시행규칙인데 이거 법규명령으로 봤네. 판례가 바뀌었네. 아니라는 거지. 대상이 다르단 말이야. 그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74페이지 보시면 행정규칙과 사법심사라는 거 있잖아. 그죠?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행정규칙은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자. 이지은, 지은이. 행정규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그죠? 왜? 법규성이 없으니까, 법이 아니니까. 그지? 근데 어떨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겠어? 이런 것처럼 법규성을 갖는 계기가 마련됐을 때 그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통제 방법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게 되었을 때 통제 방법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일반 명령의 경우, 집행적 명령의 경우, 처분적 명령의 경우 그거와 똑같다. 그지? 예. 생각보다 행정입법을 빨리 맞췄어. 예. 행정입법 부분이, 요 법규성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요게 있잖아. 지금 배운 요게 있잖아. 요게 나중에 소송편에서 소의 이익으로 또 배웁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되기가.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익, 구제받을 이익이 있는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발생하는 법적인 불이익이라는 게 없잖아. 그지? 위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이유로 소이익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또 다툽니다. 그지? 그래서 그래서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그지? 그래요. 자, 여기서 끝냅니다. 수업 끝. 수고했습니다. 네.